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넘은 할머니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는 꼭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다짐하며 살아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 소송이다 뭐다 할 거 없이 도망가면 남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면서 살게 되었죠.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니까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저보고 온갖 무례한 말들을 많이 했죠.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건 괜찮았지만 우리 딸이 커서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차별 안 당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딸은 나와 다른 삶을 살게 하자 라는 말을 늘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팔남매의 집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우리 딸은 꼭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했고 딸이 사달라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면서 남들보다 더 잘 키웠다고 장담합니다. 대신에 제가 딸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딸이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고, 딸이 학교에서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딸의 친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늘 새벽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을 하니까 항상 딸이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도 학교에서 전화 한 번 오지 않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늘 잘하고 있단 말뿐이었기에 알아서 잘하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저한테 엄마, 나 대학교 어디 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 있어서 딸만큼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어깨 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엄마는 우리 딸이 명문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어렸을 적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아직도 엄마가 한으로 남아있거든. 엄마 봐봐. 공부 못해서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 엄마처럼 되지 말고 우리 공주님은 멋진 의사, 검사, 판사처럼 사자 직업 가졌으면 엄마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딸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다행히도 명문대에 합격을 해서 서울로 가야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커서 명문대를 들어가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딸, 서울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저희가 살던 곳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를 가야 했고 기숙사를 처음 들어가는 날도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데려다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그렇게 혼자서 척척 잘 해내는 딸을 보니까 이런 딸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으면서도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팔불출 엄마가 되었답니다. 저희 동네는 워낙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았는데 다들 저희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면서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리고 딸의 학비는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저는 딸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적응을 했는지 처음에는 연락을 많이 하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느라 많이 바쁜가 보다 했네요. 다들 제가 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부럽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식한테 잡혀서 사네. 딸이 불효년에 엄마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야 라고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가장 성격이 나쁜 한 언니가 저에게 아빠 없이 딸을 명문대 보낸 게 자랑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단 대학교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번 돈 내 딸한테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오히려 저는 저한테 쓰면 아까워요. 라고 말을 했죠. 그 언니의 자식들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놀고 있는 백수라서 그런지 저희 딸이 명문대에 들어간 것이 셈이 났나 봐요. 다들 왜 그렇게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많을까요? 저한테 대학교는 어떻게 들어갔고 서울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 있죠? 솔직히 저도 딸이랑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 딸 생각이 많이 나서 퇴근을 하고 온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엄마야, 잘 지내지? 우리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번 명절에 내려올 거지? 아, 엄마, 미안해. 나도 보고 싶은데 못 가겠다. 시험이라서. 여기 애들 공부 다 잘해서 내가 몇 배는 열심히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사교육 엄청 했더라. 미안해, 엄마.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열심히 공부하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보낸 생활비 받았지? 응, 받았어. 엄마, 그 돈 힘들게 벌었을 건데 엄마 노력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사랑해. 딸이 다니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워낙 유명한 대학교다 보니까 동기들은 어릴 때부터 제2 외국어는 기본으로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시골에서 자라게 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사교육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게 엄마로서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착한 딸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이번 명절은 혼자서 보내게 되었고 텅 빈 집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적적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싶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들 야, 명절에 무슨 술이냐? 나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럴 여유 없으니까 다음에 먹자. 라고 하며 다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방 안에서 TV나 보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지금 시댁에 와서 서울에 있거든? 근데 오늘 네 딸 봤다? 그래? 어디서? 술집에서. 너희 딸 외간 남자 택시 태워서 보내던데? 술집에서 일하는 것 같더라. 얼른 가봐 얘. 뭐? 잘못 봤겠지. 우리 딸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야. 야, 내 눈은 절대 못 속여. 내가 주소 보낼 테니까 심야버스 타고 얼른 가봐. 동료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당연히 동료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동료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얘, 너 그 술집 가봤어? 네 딸 맞더지? 무슨 소리야. 나 안 가봤어. 너 잘못 본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봐봐. 네 딸 아니야? 그런데 동료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누가 봐도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술집 앞에서 술 취한 남자를 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영락없는 술집 여자였죠. 너 이 사진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 아니, 없지. 내가 미쳤냐? 그 싸가지 언니한테 절대로 안 보여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상황 정리하고 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서워서 당장 동료에게 그곳의 위치를 알아내고 대표님께 사정한 뒤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서울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겠어요. 가는 내내 설마 딸이 그런 일을 할까 싶었고 낮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밤에는 그런 일을 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서울을 갔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딸이 서 있더라고요. 딸과 눈이 마주친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았고 딸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눈이 커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혹스러웠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들더라고요. 딸은 주저앉은 저의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당장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짜증나 진짜 라고 하며 갑자기 입에 담배를 물더라고요. 제 앞에서 담배를 펄펄 피는데 정말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너 학교는 이런 일 하면서 돈 벌고 있던 거야? 돈이 부족했어? 엄마한테 더 달라고 하지. 엄마, 사실 나 대학교 안 다녀. 다 거짓말이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그냥 대학생 행세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타낸 거야. 미안해, 엄마. 저는 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수년간 대학교를 다닌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던 딸은 어디 가고 이런 양아치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제 딸이라뇨.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먼저 찾아와 버렸잖아. 왜 말도 없이 찾아와?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 일만 하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너한테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내가 그렇게 해달래? 엄마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 누가 엄마 평생 다 바쳐가면서 살아달래?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내가 이렇게 키워달라고 한 적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딸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어요. 딸은 저한테 맞고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어루만지면서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빚 다 갚은 거지? 그리고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학창 시절에 내가 어떻게 컸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살던 것도 모르지? 매일같이 애들한테 맞으면서 살고 엄마가 벌어다 준 돈 다 걔네한테 뺏겼어. 엄마는 늘 돈 벌기 바빴으니까 절대 몰랐겠지. 난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보다 엄마의 사랑이 고팠어. 알아? 나 서울 올 때 나 괴롭히던 애들 지갑 다 훔쳐서 서울로 도망 온 거야. 이제 나 찾아오지 마. 돌아가. 그리고 나 임신했어. 결혼도 할 거고 남편은 부잣집 외동 아들이야. 나 엄마 없어서 더 잘 살아.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는 나한테 민폐만 끼치니까. 라고 하며 울면서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우리 딸이 밖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 그게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가 꾸미는 것보다는 저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딸은 저 같은 엄마를 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 같은 엄마가 있어서 딸이 이렇게 삐뚤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딸이 임신을 했다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한 번에 덮쳐오나요? 그럼 사위는 제 존재도 모를 거잖아요. 딸이 아까 담배를 피우는 걸로 봐서는 아기한테 많이 안 좋을 텐데 말입니다. 딸이 그런 모진 말을 저한테 내뱉어도 저는 딸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처럼 제가 없는 게 딸한테 더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기차 안에서 딸이 했던 말들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뇨. 학교 선생님도 저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을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딸의 방을 뒤졌고 딸의 서랍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기장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에 멍투성이인데 엄마는 관심도 없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은 없다. 이외에도 딸은 학창 시절에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일기로 써놨고 일기를 읽으니까 딸이 겪었던 고통을 제가 다 겪는 기분이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 탓 같았고 슬퍼서 그날 딸의 일기장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의 딸은 너무 어렸는데 저는 혼자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게 악영향을 끼쳤네요. 힘들었던 딸을 혼자 내버려 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딸에게 찾아가면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딸과 연을 끊고 사는 게
딸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딸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생각했답니다. 밥은 굶지 않는지, 남편은 잘해주는지, 임신했던 아이는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지 등 딸의 안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부부들만 봐도 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몇 년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딸은 울고 있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고, 딸의 그런 목소리가 너무 걱정이 되었죠. 얼른 내려와. 우리 딸,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딸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많은 짐과 자신의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까지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라고 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잣집 외동아들이라고 한 것도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래요. 직업도 없고 매일 딸한테 돈을 빌렸으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제 남편도 도망갔는데 어떻게 딸과 제가 상황이 똑같은지요. 그러면서 딸은 엄마,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 없이 나를 키웠던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 엄마한테 모지말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라고 하며 울길래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었어요. 딸은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면서 펑펑 울었고, 저는 그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엄마가 없는 게 더 낫다고 한 말 다 거짓말이야. 그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파오더라고.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밖으로 놀러 다니고 나 혼자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픈 일만 가득이고 왜 아무도 내 편은 없는지. 그때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손주 어때, 엄마? 예쁘지? 딸이 낳은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손주는 신기하게도 딸을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딸과 함께 저희 집에서 손자와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아직은 손자가 많이 어려서 딸이 집에 있어야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밖에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이 있으시다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부모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득 주고 있습니다. 딸도
자기 아들한테 부족함 없는 아들로 키우겠다고 해요. 딸의 철든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하네요. 철부지 같던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